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네, 낮은 자세로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어요.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준우 변호사도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네, 저도 스튜디오는 3주 만인 것 같습니다. 3주 만에. 네, 저와 같은 기간에 네 그렇습니다. 격리당하는. 네. 네, 그래서 수입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연말 연시. 네. 동병상련. 네. 네. 돈을 쓸 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격리 되면? 아 그래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더 택배를 세더라고요. 많이 네. 시키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렇게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 조합으로 방송하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낯익은. 어디서 많이 네. 본 네, 조합이네요. 어느 우리 세 명. 공중파였죠?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김한 기자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특히 오늘은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길이 엄청 막히면 외롭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듭니다. 누군가 좀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전한 상황에서 길이 너무 막힌다 싶을 때 차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전부는 못하지만 가능한 최대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주변 도로 상황이 어떤지 문자를 간단하게 인사 건네주시면 좋습니다. TBS 앱 활용하시거나 샵 0951번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죠. 오늘 이 결과를 두고 황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오늘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믿겨지지 않는다 싶었는데 김준우 변호사님 오늘 재판 내용 좀 네, 이제 설명드리죠. 그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이제 SK케미칼이 제작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제품과 관련된 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네. 예상을 깨고 무죄로 선고가 되었죠. 근데 이전에 이제 다른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제품이 좀 달랐던 겁니다. 기존에 이제 유죄가 나온 것 같은 경우는 PHMG, PGH라고 하는 물질의 이제 독성의 유해성과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서 유죄가 났던 건데요. 네. 이번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CMIT 그리고 MIT라는 물질과 관련돼서 이 성분을 통해서 뭔가 이제 사람들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로 이제 선고가 된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재판부가 100% 이해 못할 판결을 한 것만이라고 볼 수는 어려운 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어쨌든 증거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말씀하시죠. 그 2012년에 네. 질병관리본부 그 당시 이제 청으로 바뀐 건 작년이니까요. 네네. 그 당시 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 PHMG나 PGH를 사용한 거는 독성이 분명히 인정된다라고 그 당시 이제 보고서가 나왔던 건데요. 네네. 다만 이 CMIT나 MIT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에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환경부에서 이제 추가 조사나 실험을 2016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동물 실험에서 별다른 호흡기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임신 상태인 동물과 새끼의 몸무게 감소, 성장 저하 및 일부 비감염증 등이 발견되었다라고 네네. 해서 이제 조금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발표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참사 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추가 조사를 했는데 옛날 실험을 보니 만약에 그 투여량을 좀 더 늘렸다고 한다면 이제 폐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보강된 의견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후에 나온 환경부의 보고서나 뭐 이제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 관련한 자료들만 보고는 의견이지 완전히 입증이 된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현 시점까지의 연구 결과나 조사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좀 유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재판부에서 이런 그 내용을 밝혔어요. 이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오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이번 판결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 내지 변명 뭐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텐데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496번님 좋은 질문 주셨어요. 판결이 문제인가 기소가 문제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인과관계는 지금 어쨌든 최상으로 지금 검찰이 어떻게 그쵸. 노력을 뭐 했다고 보면 지금 될까요? 뭐 근데 이거는 진짜 뭐 너무 어려운 재판부에서 문제니까. 이거 네네. 되게 판단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과학이 좀 발달하지 못했을 때 특정한 독성 물질과 관련해서 산업재해가 인정되냐 안 되냐도 사실은 그렇죠. 예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에 관련한 백혈병 문제나 맞습니다. 각종 혈액암 문제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학적인 문제라서 뭐 법률가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이제 한계가 좀 있어서 네.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그 CMIT, MIT가 이제 그 당시 그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판된 48개 제품 중에서 요걸 주성분으로 하는 게 15개 제품 정도 있었던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이 적지 않아서 그러네요. 뭐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1심 판결에 그대로 승복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추가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한 기자 2018년에 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유죄가 확정된 옥시 같은 경우는 유죄가 확정됐지 네. 않나요? 그런데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이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이번에 사용된 건 좀 다른 네, 거죠? 다른 원료인데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 기존 유죄 사건과 원료 성분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 살균제로서 보면 이제 같은 상품이라고 출시는 돼 있지만 전혀 다른 물질이다. 화학적으로는 다른 걸 썼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김준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옥시가 사용했던 물건 PHMG 같은 경우에는 실험 결과에서 폐섬유 악화가 명백하게 관찰이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이 CMIT, MIT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이제 흡입 독성 실험의 용량을 높여도 그 폐섬유 악화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했다라는 것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보기는 네.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었는데 한 가지 한 가지는 아닌데요. 네. 어쨌든 아쉬운 건 어떤 거냐면 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입증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 정보나 아니면 자료값이라든지 과학적인 실험조차도 대부분 이제 그 업체가 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건이 되는 거죠. 피해자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오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재판부의 판결문에도 좀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최대한 그 법리적으로 그런 걸 안타까움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환경부에서는 이 물질들에 대해서도 2012년 당시에 독성 물질로 지정은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성 물질인데 이제 이 폐섬유화나 이런 특별한 증상과까지는 인과관계를 또 얼만큼 입증해 내느냐가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실제로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걸 투여량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결과들이 좀 달라진다는 학회 연구 논문 결과 보고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2심에서는 다퉈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죠. 이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또 피해자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오늘 1심 선고 관련해서요. 조순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총연합 대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법정에 직접 가셨다고요? 네, 직접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먼저 이 전원 무죄가 나와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네네. 네, 그러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쨌든 조금 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렇게 모두가 무죄라는 말이 그 앞에서 이제 주문과 함께 설명을 더해서 판결 내용을 듣는 동안 네. 판사께서 하는 말의 내용이 이상하다 좀 뭐지? 기가 막힌 상황에 짧은 설명으로 속독을 하면서 끝나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느껴와서 이거 이러면서 이거 무죄가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피해자로서 이제 그런 정보나 이런 걸
들어서 알고 있는 거 내용과는 다르게 네네. 설명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멍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정말 무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머리가 좀 터질 듯이 좀 아팠고, 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저희 피해자들과 함께 보는 순간에는 좀 가슴이 메였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은 저희들처럼 기사를 보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럴 수 네.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피해자분들은 믿기지가 않는 판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어떤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관계? 않다. 네. 네. 가습기메이트 제조에 사용한 원료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재판부의 판단은? 지금 오늘 그 재판부에서 말한 경우는 외국에서의 경우 이제 동물 실험을 했던 기관과 연구원 교수들의 말을 한 거에도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상한 것은 지금 현재에서 외국에서는 이 분류된 화학 독성 물질 이 단어 앞에 생활화학의 흡입 독성 물질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많은 말들이 바뀌었어요. 네네. 그리고 어떤 그런 이제 학자나 그 연구하시는 분들도 노출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피해가 나타난다는 학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하나같이 이제 물질의 양만 높인 경우를 설명을 들면서 그 주문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증언한 경우에서만 발췌한 듯한 느낌이다. 그리고 천식의 그 비특이성 질환을 이제 그 예를 들어서도 또 말을 했지만 그 비특이성 질환이라는 거는 모든 뭐 피해자나 의료인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지금 저희한테 나타나는 건 전형적인 그런 증상이 아니고 조금 좀 이 그 화학 물질로부터 저희가 생겨난 그 질환에서 조금 좀 더 이상하게 발전된 기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증언을 했던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빠지고 그냥 편하게 이들 쪽에서만 바라다 보는 것으로만 판단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표현한 것 같아서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재판부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과는 달리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증언을 통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채택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 정부가 인정한 질환을 그 여러 면에서 그 인정을 하기까지 그 위원들이나 또 다른 그 의사분들께서 판단과 어떤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뒤집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인과관계 추정의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것들을 갖다가 그 법에서 이걸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자들을 더 약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피해자 규모가 67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공식 접수한 피해자 수가 한 1%밖에 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현재는 지금 그런 그 규모는 아직 이 피해에 대한,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일반적인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것은 대부분 이렇게 좀 해결된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 피해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판매량 그리고 그거를 소비한 인구의 어떤 표본
학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나온 그런 수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수치에도 못 미칠 정도의 사람들만이 지금 신고가 돼서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나 기업에서 그만큼 이걸 억눌러서 네. 지금 우리 피해자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까지의 이게 아직 알 수 있는 네. 그거에 대한 이게 부족해서 네.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거가 더 크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상황이 참 어려우셨을 텐데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순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총연합 대표였습니다. 오늘 늦게 내린 눈 때문에 교통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교통 제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교통 상황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로킥 김한 기자,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많은 분들이 전해주고 계세요. 4445번님, 구리에서 여의도 방면 강병북로 시속 60km 정도 되네요. 주변 눈꽃은 이쁜데 눈이 와서 많이 걱정됩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항상 이게 딜레마예요. 나는 답답한데 밖은 또 아름답고 막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미세님도 문자 주셨어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가좌 IC 지나서 3차선에서 사고가 났었나 봐요. 조금 밀렸었는데 해소됐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8007번님, 이거 중요한 문자예요. 코엑스 사거리 경찰 통제가 필요합니다. 꼬리물기 차량 때문에 도로가 정체됐어요. 예, 관계자분들 지금 저희 교통방송 TBS 듣고 계시면 통제 부탁드립니다. 꼬리물기는 올바르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고요. 저도 아예 한두 시간 미리 이제 출발했어요. 집에서. 네, 저도 오늘 일찍 왔습니다. 네, 네. 김주혜 변호사님, 김한 기자는 어떻게 차를 몰고 오셨어요? 어떻게? 저는 차 세워놓고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 타고 네. 안전하게. 네.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무면허라. 무면허 아직도 네. 무면허입니까? 네네네. 그렇군요. 음주운전 취소가 아니고요. 네. 한 번도 면허를 딴 적이 오. 없습니다. 한 번도 시도 면허 없으면 교통방송 나오면 안 되나? 아니죠. 저 대중교통을 아니요. 이용하니까 괜찮겠죠. 네. 그 정도는 우리가 양해할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취분들도 그렇고 이번에 저희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가습기 살균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정말 분노의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난나 3358번님이 진짜 못된 재판부네요. 저희 아이는 당시에 결핵 판정을 받아서 아이고. 6개월이나 약을 먹었어요. 네. 직접 이렇게 피해자 당사자 가족들이 보내주셨네요. 산소라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피해 당사자와 아무 연관이 없는 제가 들으면서도 헐 어떻게 다 무죄일 수가 있어. 완전 기업 입장인 재판부네요. 피해자분들은 가슴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네, 저희들도 하루 종일 가슴이 참 답답한 그런 선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서 새 인물 영입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나는 모르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계속 몇 가지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그 단일 안 한다. 네네. 가 있고 그다음에 자당 후보들을 좀 깎아내리는 태도가 있고 근데 우리가 선거는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의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누가 나와서 이긴다는 어디가 거냐. 진짜인 네, 건가. 그게 이제 저는 제 3인물론의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선거 구도 이제 한 100일 안 남았는데 아직 놓고 보면 양당 모두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 뭐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 틈새를 제3의 인물이 뚫고 들어온다? 이거는 조금 이제 정치 구도상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이름이 나오신 분이 네. 어저께 이제 뭐 엘모 씨를 영입 중이다 네네네. 경제인 뭐 이런 기업가 얘기해서 엘모 씨. 소카 이재용 회장이냐 뭐 이 대표냐 이런 얘기도 돌았는데 오늘 본인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나온 게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회 명예회장인데 이제 삼성 출신의 이제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나왔을 때 제가 댓글들을 좀 봤는데 네. 사실 이제 제일 큰 반응이 뭐냐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인물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대선주자급 인물들을 젖힐 수 있는 파괴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간이 많지도 않으니까. 네, 시간도 없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뭐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화법으로 보면 뭐 택도 없는 얘기다 네, 이런 그런 말씀 말을 잘하시죠.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온도차가 한참 이제
한참 외부 인사를 만나는 듯 했고 외부 영입 얘기하고 뭐 40대 젊은 경제인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니 우리 당내에서도 좋은 사람들 많아 이렇게 또 이제 당내 어떤 뭔가 결집시키는 그런 워딩들이 나왔었는데 또다시 외부 인사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보는데 2006년 지방선거 당시를 보면 네. 그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상태에서 지지율이 많이 바닥을 친 상황에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네. 이제 후보로 내면서 깜짝 후보로 내서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수정당 쪽에서 그 당시에 맹영규 의원이 이제 유력한 후보였는데 네. 다 내리고 네. 갑자기 그 전년도에 불출마했던 오세훈 네. 전 의원을 등판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긴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연말 연초에 엄청나게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삐등삐등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양자 대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누가 이길 거냐에서 확신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양자 구도일 때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누구냐. 그를 위해서는 뭐 당내 경선을 좀 미루더라도 아니면 다른 방식의 단일화를 채택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기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가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기보다는 지금 다소 팽팽한 국면 속에서 네네. 어떤 후보냐에 따라서 구도를 전변시킬 수 있는 구도보다는 후보가 조금 중요해지는 대목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깜짝 후보에 대한 어떤 유혹이 있습니다. 예, 리트머스 시험지나 간보기 같은 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당 쪽 후보는 그렇게 뭐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내일 하죠. 네. 내일 13일 날 한다고 하는데 오늘 홍준표 전 의원을 만났어요. 예, 나경원 전 의원과 홍준표 전 의원의 조합. 왜 만났을까요? 일단 뭐 나경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이제 네. 인연이 많다. 10년 전 서울시장 선거 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본인이 출마했을 때 네네. 이제 홍준표 그 전 의원이 당대표. 이제 당 대표였다는 거죠. 당시 어려운 상황일 때 출마를 권해서 자기가 이제 나갔었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번 선거가 약간 10년 전 리바이벌 같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그 안철수 대표도 자기가 10년 전에 했던 일을 결제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하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했던 당사자인데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네. 근데 나경원 그 의원도 이제 그 워딩을 한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내가 후보였다라는 얘기를. 10년 전에 결제할지. 경선에서 떨어지신 분은 박영선 장관이죠. 아,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즌 보면 10까지 찍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제 그분들이 다시 재등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평가들이 있고 또 오신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틈새 시장을 지금 노리는 그런 형국인데 이른바 안오나 이 세 분이 나온다고 안철수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이죠. 약간 이렇게 굳어지는 건가요? 야권 쪽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게 여야 성격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혹시 재등판할 가능성은 없을까? 뭐 이런 언급이 고민을 많이 좀 되죠. 네. 네. 근데 연지 안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헷갈린다.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세 분 중에서 지금 각종 여론조사 보면 상대적으로 양자구도나 이런 거 봤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이 조금 더 약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지금 작년 연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불기소 무혐의 처분 났다고 해서 이제 다 털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들 공소시효 문제라든가 이게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서 딸 문제 부정입학은 다 공소시효 지난 문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 관련된 네. 문제가 문제가 재판이 연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물론 이 재판 하다 보면 이 재보궐선거 끝나고 임기 끝나도 그 다음에서야 대법원 판단이 날 개연성도 상당히 높습니다만 네, 네. 법적 리스크가 완전 사라진 후보는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좀 약점이 있지 않나 네, 네. 시민들을 설득하기에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세훈 네.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높은 톤으로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할 수 없는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명분이 복잡해서 꼬여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그래서 원래 이제 안철수 후보랑 만나서 오세훈 후보의 그림은 본인이 안철수 후보를 이제 견인해가는 네. 이러면서 본인이 뒤로 빠지는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조건부 불출발 선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그림 자체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오세훈 전 의원도 이제 입지가 좀 좁아진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